토요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핫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통계 조작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집값과 소득, 고용 등의 통계를 적어도 94번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를 덮고 정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찾아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던 겁니다.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원의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터 너. 네, 오늘 토요랭킹쇼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등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전 정부 고위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과 또 혐의 어떤 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부동산원이 무엇을 하냐면 부동산 관련한 통계를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시가격 결정도 부동산원에서 하는데 국토부의 그 주무과장, 주택정책과장이 부동산원의 담당 부장, 주택통계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부동산 통계 관련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니네 조직하고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거죠.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뭐 일자리 수석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작성된 통계를 변경할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에는 징역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담당 과장과 청와대의 행위는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네. 통계법 자체로도 이제 위반이 되는 그러한 사안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까지 그 처해졌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저기 그 후진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통계 조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께 여쭤볼게요. 그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은 전임 정부에서 94번이나 조작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했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요.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걱정하시는 이제 보수 쪽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소득주도 성장이 말이 되냐? 우리 세금 갖고 쓰는 건데. 예. 그거는 뻔히 보이는 이거는 약간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로 굉장히 많이 걱정과 우려를 사실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2017년 그쯤에 이제 그 통계가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의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그때부터 이 통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 당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2018년도였던 예.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 통계청에는요. 예. 외부로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쉽게 유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만들어 버려요. 통계청장이 외부로 나간 사이에 차장이.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비공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데 제일 먼저 그 규정을 바꿔놓고 제일 먼저 그걸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청와대 그 홍장표 경제수석이었어요. 네. 청와대 수석.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결과와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그냥 일치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원 자료는 그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다 통계 이상하다. 이거 통계 조작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던 거의 증거로 감사원이 지금 발표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수사는 일사천리로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구체적으로 부동산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집값 통계는 네. 민간에서는 KB가 내는 통계가 가장 정평이 있었고 예. 이제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정부의 공식 통계로서 의미가 있는데 네. 이 차이가 최고로 많이 날 때는 38배까지 벌어졌다는 게 그 지적이고 예, 보통 그렇죠. 2배 정도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통계가 나오지 않고 오르는 통계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나오니까 그 회의를 하러 갔을 때 분위기가 그냥 아주 판이하게 돌변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니까 부동산 원장을 불러서 압박을 했다. 이제 이게 감사원 측의 감사 결과인데 물론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렇죠. 소주성에 이어서 부동산 통계에 그때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거의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이고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집값이 올랐다? 반등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걸로 나오는데 네. 부동산원은 억울한 게 아니 KB 통계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를 내서 보고 드린 건데 이거를 미리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사실 미리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그대로를 발표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방침 또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압박이 심했고 뭐 당신 뭐 이제 물론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사를 뭐 조직 다 없어지고 싶냐 그런 과장이 이제 국토부 과장이 그 원장에게 부동산 원장을 그렇게 압박했다는 거가 이제 지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는 나왔는데 심각한 거죠.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캐럴 라이트라는 통계학자가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숫자로 뭔가 할 궁리를 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냥 통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통계를 발표를 해야죠. 그리고 통계를 사전에 검열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이제 측, 당시에 청와대 그 참모들로 구성된 쪽에서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감사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두 견해가 예. 지금 맞서 있으니까 수사를 아까 정미경 최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빨리 투명하게 해서 뭐가 진실인지를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을 보면요. 사이제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데 여기에서는 감사원의 발표가 전제부터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제의 입장은 뭐냐면 감사원은 통계가 조작됐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KB 통계를 이제 많이 좀 인용한 것 같아요. 비교해야 네. 되잖아요. 이 통계가 맞냐 틀리냐를 보려면 예. 부동산에 낸 부동산 그 가격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냈는 봤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제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감사원에서 의도적으로 그래프, 예를 들면 두 개의 비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보여줬거든요. 그중에 네. 실거래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은 있지만 실거래가라고 하는 예측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제의 주장은 부동산원에서 예측했던 그 실거래가와 거의 비슷했다. 근데 왜 그 그래프는 빼고 그 KB에서 했던 그러니까 민간 기구에서 했던 그 예측과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했던 예측 그 두 개의 차이만 보여줘서 마치 조작된 것처럼 보여줬다. 즉 이게 이제 통계가 조작된 게 아니고 감사원이 일부러 이런 조작의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통계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감사를 시작하다 보니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통계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사회제 측에서는 미리 본 것이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청와대나 국토부가 과연 부동산원이나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를 조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일정 정도 결론이 났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위제는 아니 정책 결정을 위해서 신경을 갖다 좀 쓴 것뿐인데 심지어 이제 감사 조작이라는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미심적인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통계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컸었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때 전세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집을 알아봤는데 정말로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 집값하고 전세값이 막 1억씩 오르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겁날 정도로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그때 처음 생겨났던 말이 뭡니까?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때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네네. 정부 발표한 통계 보면은 집값이 뭐 안정적이다 이런 식의 그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그 KB 그 지표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와중에 통계청장이 교체가 됐는데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막스 경제학을 전공했던 그런 그 학자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 갑자기 교체된 그 통계청장이 교체가 됐는데 네. 교체된 청장이 통계도 제대로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도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정말로 이제 필요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미경 전 최고께 여쭐게요. 그때 통계청장 교체 때 뒷말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아우, 뒷말 진짜 많았죠. 네. 아직도 기억하는데 과연 그 황수경 그때 당시 통계청장이 이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주목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약간 울먹거리면서 그랬죠. 그 예.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죠. 네. 정치적인 도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이 그 뒤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청와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자기가 청와대 말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청와대 말을 잘 들었으면 자기는 그냥 통계청장 했을 텐데라는 느낌으로 뉘앙스로 이렇게 들려졌었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다 이해가 되네요.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황수경 통계청장이 그 UN 외부로 출장 간 사이에 아까 그 규정을 차장 대리 전결로 그냥 고쳐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그냥 통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통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걸 감사 조작 어쩌고 얘기하지만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실무자들은 거짓말을 나중에는 잘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수사가 들어가면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황수경 청장도 전 청장도 이제 용기를 내서 아마도 감사원에서 다 얘기하거나 앞으로 수사에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요 오히려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이 태양광 사업과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서 정부 절차에 대해서 사실상 표적 감사를 해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왜 전 정부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수사를 하느냐, 조사를 하느냐, 감사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조작 감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감사원이 하는 여러 감사 내용들을 보면 전 정부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나열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부정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한 조작이 아닌가 또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통계 조작 관련된 이런 조사 결과도 의도적으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감사원이 현 여당에 유리한 어떤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감사원의 발표가요 아직 감사가 끝난 게 아니고 최종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 결과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수사 요청도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발표가 된 게 예. 그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감사원의 사무차장이 2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1사무차장이 중간 감사 결과를 공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는 공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표할 때에도
감사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증거인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 요청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왜 지금 공표를 했냐면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수사 네. 요청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원에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것들은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 나온 다음에 더 확실한 것들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 재판을 통해서 최종 판가름이 내려지겠지만 관련 소식 토요일 랭킹쇼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